안녕하세요. 보상인 공손입니다. 오늘은 무릎 골절 중 정강이뼈 경골의 고평부 골절에 대해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무릎 고평부 골절 알아볼까요? 사고 사례 장소를 보게 되면 아파트 정문인데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정문에서 나가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분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해자분께서 운전 중에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최초 병원에 내원하셔서 응급실에서 진료본 진료기록지입니다. 보면은 보행자가 보행 중 차량의 충돌로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 되어 있고, 다른 기저질환이라든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보게 되면은 우측 경골에 고평부 골절이라는 게 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영상 사진입니다. 다치게 된 우측 무릎 관절과 좌측 무릎 관절이 있는데, 정상적인 좌측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면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허벅지뼈 대퇴골이라던가 경골, 정강이뼈도 특별하게 중간에 단절된 부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측 경골의 외측 부위, 외측과라고 하는데요. 외측과 부위가 정상적인 좌측 경골에 비해서 좀 많이 틀립니다. 이쪽이 좀 주저앉아서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라인, 선이 보이는데 골절선이에요. 골절된 부위가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무릎의 경골 고평부 골절이라고 하면은 고평부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평부는 무릎 중에 경골, 정강이뼈 상부,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부핀과 편, 신전과 굴곡을 이루는 그런 관절인데, 경골이 상부에서 평평한 부위, 관절 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제 골절되거나 함몰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봤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 사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엑스레이에서는 고평부 골절에 대해서 그냥 이 부위가 외과 측이 이렇게 함몰됐고 이렇게 골절이 된 부위가 이렇게 요 정도로서 경미해 보이지만, MRI 자기공명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T1 영상과 T2 영상에서 골절돼서 정강이뼈가 손상된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보다 굉장히 뭔가 심해 보이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만 갔다가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MRI까지 촬영을 해서 골절 부위에 대한 출혈 정도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골절됐으니까 이 부위에 대해서 관열적 정복술 수술을 해서 뼈가 빨리 이제 유합되고 아물게 해야겠죠. 보게 되면은 플레이트 및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고평부 골절은 무릎 관절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또 관절염이 적절한 또 치료가 안 되면 차후에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 손상 부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여도 플레이트나 나사 못으로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는 관역적 정복술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분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남은 반응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라던가 외상에 의해서 손상된 수술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고, 그 부위에 잔존한 흉터도 손해보상금에 포함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절개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잔존하게 됐는데, 이 부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손해액으로 평가해서 사정이 됐었죠. 고평부 골절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후유장애 의료심사, 의료자문을 피해자분께서 받은 겁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의료자문을 통해서 노동력 상실률, 후유장애를 평가받으신 거죠. 보게 되면 우측 경골 외과 고평부 골절이 돼 있고요. 이렇게 전위성 골절 소견과 외측 측부인대 및 전방십제 부분 파열 소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술관절 부정강직 10%의 한시장애 7년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이 사고 당시 나이가 좀 많이 젊으신 편이셨어요. 그리고 수술도 굉장히 잘 됐고, 고평부 골절의 정도가 그렇게 매우 심각한 고평부 골절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평부 골절이 보통 그 타입이 1번부터 6번까지 정도 있는데, 이분께서는 3번 정도 골절의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더욱이 그 다음에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이셨고, 치료가 이제 종결됐을 때 그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률 7년이 인정됐는데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이 1에서 6번까지 있는데, 그 타입에 따라서 수술을 어떻게 했고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치료 후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구장애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적용되는 게 무릎 경골의 고평부 골절에 해당됩니다.
무릎 고평부골절에 대한 후유장애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환시장애가 적용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평부골절이 발생하셨다면 솔직히 피해자분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재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부위에 생기는 흉터라던가 후유증에 대한 부분들 적절하게 정확하게 감정평가 받으시고 영구적인 부분이 적용되신다면은 이제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그 상실 수익액이나 일시 수익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본인의 상태가 고평부 골절이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어느 타입 어느 형태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손해액을 평가받아 보시는 게 꼭 좋겠고,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꼭 조언 받아보시길 권유드려 봅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거는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상담폼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럼 오늘 보상인 공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